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상담하는 건데 지금 올해 들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뭐 모든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도 또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도 2020년, 2021년 시장이 많이 좋아서 많이 좋았겠지만 또 다시 다운사이클, 업사이클 다시 또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좋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이겨낸다면 뭐 좋은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는 진짜 이제 바닥에서 자꾸 올라오면 진바닥이라 그래요. 진바닥. 그래서 조금 더 랠리가 좀 단단하게 뭐 실적 베이스라든지 뭐 경제적 여건, 매크로 변수들이 단단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힘보다는 단단하게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또 우리가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나갑니다.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다 지나가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이제 2부에서도 뭐 1부와 마찬가지로 스터디 상담 진행할 거니까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기아요. 기아, 매수가 비중은요? 75,400원에 18%. 아, 최근에 사셨어요? 예, 저기 지난주부터 조금씩 모아갔어요. 아, 그래요? 예. 모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주식 시작한 지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 네. 이 기아차로 좀 수익을 많이 봤었어요. 네. 또 제가 또 자동차 그 부품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네, 자동차 이 기아 주식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요거로 저번에 저기 멘토님 방송을 봤었는데 네. 이번 10월달 시장이 괜찮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적 예, 반등이 10월은 들어오는 자리예요. 네. 예, 10월은 괜찮고 이제 11월, 12월은 좀 안 좋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또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제가 예측도 종-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을 네. 만약에 이번 달에 수익 나면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네. 이게 배당도 있고 해서 네. 내년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러다임 이제 우리가 가장 그게 수익을 가장 낼 수 있는 건 패러다임이고 트렌드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동차 업종에 일을 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이 없어져요. 특히 뭐 내년에 되면 이제 경유차도 단종을 시키고 그다음에 친환경차로 바뀌는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전기차거든요. 예. 근데 전기차가 이제 기아가 잘해요. 아시죠?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이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들 때문에 약간 쇼티지가 왔어요. 근데 이제 성장성을 본다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모멘텀 가지고만 움직이지도 않고 이 가격의 위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기아차는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 가격 안에 아까 얘기했던 성장성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수급이 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대한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면 봐봐요. 요 라인과 요 라인에서 계속 이 안에서 움직여요. 한번 이렇게 보거든요. 위치로 봤을 때 그죠? 요 안에서만 움직이죠. 지금 몇 년째 움직이냐면 벌써 이제 2년이 돌아가요. 내년 1월이 되면 벌써 2년 때 요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박스권. 떨어지는 것도 어느 일정 그 가격까지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것도 어느 가격에 저항을 만들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떨어지려면 확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박스권을 만들었을까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혹시 아세요? 변곡점을 얘기해. 변곡. 그러니까 위로 가면 큰 레벨업이 일어날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강하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변곡점 라인에서 중요한 거는 가지는 이제 모멘텀 퍼포먼스예요. 근데 저 서대도 얘기했지만 전기차를 잘 만들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기아 같은 거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3, 4분기에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여건들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단기로 볼 거냐 장기로 봤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장기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선생님 저기 네네. 제가 지금 현금 좀 보유 금액이 좀 여유가 있는데 네. 좀 더 추매도 괜찮을까요? 그건 어디냐면 이제 하단. 근데 만약에 밀릴 수도 있잖아요. 예. 밀릴 수 있는 포인트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가격으로 말하면 68,000원대. 예, 여기가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여기 깨질 확률은 거의 적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박스권 원코라 그러거든요. 여기가 외바닥이라 그래요. 외바닥, 그 다음에 밀려오는 건 쌍바닥이고.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에선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지켜보고 있다가 굳이 급하게 사지 말고 여기서 지금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이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에너지를 봉이라고 하는데 음봉 양봉이거든요. 이게 양봉 음봉은 뭐냐면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밀렸어요. 이게 근데 3시 반에 딱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거잖아요. 그럼 봉이 길이가 파란 게 많잖아요. 길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도 또 밀릴 확률이 있어요. 그런 거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이 한 번 더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68,000원 정도 오면 그때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 현금을 나눠서 사는 것도 나쁘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요 안에 또 올라와요. 그거 매매하면 돼요. 그럼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8만 5천 원만 할까요? 네,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시간을 줘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그 기한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전기차의 모멘텀을 한 3, 4년 있으면 전기차가 이제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다 이 내연기관이잖아요. 이게 싹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아 저기 친환경차 보유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타고 있어요. 되게 타고 있잖아요. 되게 편리하잖아요. 연료비에 대한 걱정 좀 덜고 그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예, 이제 그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그 성장의 스토리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뀐 게 그래서 자동차는 포트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현대 기아차가 브랜드 파워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뭐 옛날 뭐 외제차에 비해서 밀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특히 전기차 EV6이라든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에 나오는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어느 포지션 자체가 지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2, 3년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다면 자동차 업종은 포트에 하나 있어야 돼요. 예.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포트에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자동차, 또 뭐 있어요? 반도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잖아요. 뭐 조선, 뭐 태조 이방원이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는 거 이거는 조연뿐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중심에 있는 거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일단은 2, 3년 먹거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트에 딱 장기적으로 넣고 가야 될 거 가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요거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거는 뭐 저는 뭐 태양광, 뭐 신재생에는 이거는 사이드고 주연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밀려났을 때 좀 사놓고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왔으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멘토님 말씀대로 그냥 가져가세요. 기다렸다가 거기서 사고 쭉 떨어지면... 끌고 가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끌고 가면 돼요. 더는 안 밀릴 거예요. 아무리 쇼티지가 와도 만약에 이 자리를 밀린다 해도 금방 회복할 거예요. 그 자리는 2년 동안의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끌고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줘요. 알겠죠? 잘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진짜로 반갑습니다. 아, 근데요, 저도 진짜로 반갑습니다. 네. 어쩜 그렇게 네. 상담을 잘해주세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그때 힘들 때 나한테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줬으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이해를 하면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 이해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화를 많이 내거든요. 맞아요. 네. 화낸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화낸다고 올라가면 화내면 되는데 화낸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리.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좀 안쓰러우세요. 이제 저도 뭐 그 과정을 과정을 이겨내서 지금 여기 있겠지만 그 과정을 또 이겨내야 굳은 살이 배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 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해서 잘 이겨내면 다음에 좋은 날이 와요.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요, 로터스요. 로터스 매수가 비중은요? 4,560원 엊그저께 샀는데요. 예. 그걸
지금 6월 달부터 그냥 한 번도 시세를 안 주고 내려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봤어요. 그런데 그게 밑에도 잡아주고 위에도 잡고 있어요, 지금. 네네. 차트를 보면은. 네. 그래서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 이게 그러다가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한번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상황이 오면은 팔아야 되는지.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네. 이 기본적인 그 툴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동안 세게 딱 올라갔던 게 이 네네. 테마로 움직여갖고 이슈 때려서 그렇죠. 땡긴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사그라지면 이 종목은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근데 또 이런 그 모양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산두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네. 산을 또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테크니컬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네. 뭐냐면 내가 이게 단기 매매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 단기로 탁 튀어올라오면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네. 무조건 역배열을 사면 안 돼요. 아, 지금 정별로 왔을 때. 무조건 정배열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다음에 네. 한 번 또 시세를 주지 않으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흥보해 예. 버려요. 네. 그냥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옆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임이 없으니까 뭐 답답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기준을 갖고 정배열에서 시세를 빡 나오는 거 튀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튀면 매도한다. 이런 예, 생각을 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은 그래서 지금 딱 튀면 매도해야 할 때래요. 근데 당분간은 세게 움직이지 못해요. 아, 지금 현재로는? 네,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 이런 종목은 정배열에서 자리 잡은 것들이 세게 힘들지 역배열에서는 되게 잘 안 움직여요. 다만 아. 단기 반등이 좀 세게 탁 튀어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잊지 한 마요. 번에. 예. 항상 4,900원까지는 또 가더라고요. 근데 그 원저리예요. 그 원저리에서 원저리. 움직이거든요. 5,000원 요 자리에서 팔고 나와요. 예, 예. 이 종목은 아. 오래 갖고 가면 안 돼요. 아, 예, 예. 그렇게 대응하시고 그다음 네. 다음에 매수할 때는 이 정배열 쪽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예, 역배열에서는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하락 파동이 나오면 더 밀려요. 근데 네. 장점은 팡 튀어올릴 때가 되게 세게 올라와요. 그때 빡딱 팔아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아, 예, 예. 알겠죠? 그렇게 네. 대응하시기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곤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네.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한국 선제 25%. 이거 왜 또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네. 김 부장님이 사라 그랬죠. 예? 네, 선호해서 샀는데 네, 그때 그죠. 사고 난 뒤부터 바로 이제 내리고 계속 내렸거든요. 내가 사면 떨어지죠. 희한하게. 그쵸. 내가 팔면 올라가고. 너무 차이 나서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아, 그래. 네. 이런 종목들은 그 테마라고 그래요. 테마. 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매수가고 비중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6,600원. 비중은요? 원래는 7,200원인가 그때 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꾸 사고 그래서. 우리 김 부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거?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 안 되죠? 네. 서로 더 우리 소목하지 어떻게 해야 않으세요? 돼요? 네. 이런 종목은 테마로 움직여요. 옛날에 정치 테마로 움직여갖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 네. 많이 하잖아요. 너무 했죠. 근데 왜 이런 거 하세요? 근데 중간에 깰 수도 없고 네. 처음에는 이제 바로바로 팔 거라 생각하고 그게 샀는데. 원래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내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아, 튀면 판다? 네. 아, 빨리빨리 움직이면 빨리 팔아야지. 그 다음에 떨어지면 얼른 손절해야지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아, 좀만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네. 내일 올라갈 거야? 아, 오늘 빠졌으니까 내일 모레 올라갈 거야? 그쵸. 아니, 네. 내 본전이니까 팔지 말아야지. 나 손해 아니야. 이러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면 이제 올라올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더 빠지는 거죠. 이게 추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최소한의 이 공부를 한다는 것들이 없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것들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내가 네. 사서 손해가 나는 종목이라면 이거 네. 좋다고 얘기해. 누군가가 사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소문을 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누가 사라고 하면 사지 한 이게 마세요. 27% 정도. 예? 27% 정도 돼요, 사실은. 비중이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자꾸 할 수도 없고. 주식 금액을 공부하기 낮추- 싫죠?
예, 이걸 보면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 네. 예, 나는 그치만- 저 같으면 공부해서 내가 화나니까 네. 내가 더 잘해야겠지. 난 전화 같으면 공부할 그래, 건데. 그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지 말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공부해서 할 거야라는 생각이 더 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그랬다가 지금 이게 한참 됐다.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공부를 안 하고 도와주세요. 수익만 내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올라와요. 괜찮아요. 이거 이게 금액이 한참 근데 많잖아요. 저는 이거 올라와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야, 그럼 왜 올라온다고 얘기가 떨어지는데 그러잖아요. 네. 뭐 이거 지금 가기 시세를 누른 거거든요. 네. 이 시세를 눌러놓은 거예요. 시대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물린 그 세력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손해 보고 있어. 시세를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시간이 좀 올라와요. 그럼 더 사지도 말고요. 이런 거는 봐봐. 이게 네.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 종목은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을 얼마치 살아야 될까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뭐 가게를 뭐 가계부 쓰시고 가정생활 하시다 보면 마트에 가면 오늘 얼마 정도 사야지 하고 마트 가지 않으세요? 네, 네, 맞아. 맞잖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가잖아요. 내가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더 써버리면 그 다음 달에 되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그렇죠. 오바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그죠? 네네. 그러면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만 가지고 이게 이 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과소비해버리면 그 다음 달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 달이 더 힘들어질 거잖아요. 종목도 이거를 얼마큼 사야 되는지 저렇게 이거는 얼마큼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자꾸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더 빠지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더 많이 사는데 이게 더 빠지면 더 심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5,500원, 6,000원까지 올라오니까 그때까지 홀딩. 팔지 마요. 그러면 5,500, 6,000 이때 팔아요? 그때 전화 주셔야지. 그때는 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전화하기 힘든데. 예? 그래. 전화하기 힘든데. 그것도 노력해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를 다른 사람들도 막, 이 1분에 한 통씩 와요. 그러면, 막 전화를 다른 분도 빨리 해야지. 그러려면 먼저 전화해야죠. 전화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9시에 네. 시작하면 8시 50분부터 순번을 대기를 서야지. 그래야만 되는 건데, 그것도 네. 않고 전화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저장까지 해놓고요. 수시로 눌러보고 해요.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돼.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위까지 홀딩 알겠죠? 네. 네, 그때 되면 꼭 전화 주세요. 그때는 다른 판단을 가지고 가요. 더 사지 마요. 더 사지 말고. 네, 더 사지 말고 5,500원 넘어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넘어가면.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이 편- 회사는 네. 이 실적이 좀 받쳐줘서 괜찮아요. 그나마. 이거 뭐- 철강 쪽, 철강하고 맞아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치 테마로 연결가지고 정치 네.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라 이 회사의 실적과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횡보가 있을 때 움직이는 거라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그리고요, 해보세요. 하나만 더 저기 평일에도 이번으로 전화해도 돼요? 혹시나? 평일은 저 방송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5,500 넘었을 때 전화하려면 네. 어떻게 전화해야 돼요? 지금 이거 방송 끝나고 지금 전화하신 대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요? 알겠죠?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감사합니다. 주셨어요? 금양, 금양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7,811원에 50%. 아버님 이거 왜 이렇게 높은 거 사셨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샀더니 또 떨어지네. 이런 것도 되게 매매하기 어려운데 2차전지 쪽에서 최근에 뭐 금형 쪽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 주도주 쪽 성격을 주고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떠 있다 그래요. 이게 주가가 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모멘텀은 많이 있는데 많이 떠 있는 종목은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눌러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50%나 사셨나요? 예, 이거 조금씩 더 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렇게 사면 안 되는데 이거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매일같이요, 아버님. 예, 매일같이 19,000원에 이렇게 매도 눌러놓으세요. 19,000원에. 네, 19,000원에 매일같이 매도 눌러놔요. 그러면 이렇게 툭 하고 팔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종목 보면 안 돼요? 힘들어요. 매매하기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라 변동성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000원 딱 올라오면 딱 팔아버리세요. 예, 2차 전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가 예, 2차 전지가 나쁘진 않는데 이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글쎄요. 더 비싸게 팔으셔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렇게 빠져요. 그럴 때 네. 빠질 때 사야지 올라갔을 때 사면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매일같이 19,000원 정도 걸어 놓으세요. 거기까지 한번 네, 올라올 네. 거예요. 근데 팔고 그다음에 밑에 많이 떨어지는 거 있죠. 이런 게 떠 있는 거 말고 많이 떨어져 있는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사는 게 나아요.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위에 있는 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사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잠깐 마이크가 떨어져서 본의 아니게. 예.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테크윙이요. 아, 테크윙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5,390원에 한 15%에서 20% 샀습니다. 아, 최근에 사셨어요? 예, 어제 그제 하도 바닥 같아갖고요. 저점 같아갖고 한번 담아봤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하도 이게 네. 거의 5천 이게 초반이 합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어저께 한번 담아봤어요. 나눠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이 일단 좀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이 회사가 음. IR에 전화해봤더니 올해 배당금이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배당을 연말까지 보고 지금 담았는데 네. 뭐 정통적인 배당을 원하신다면 배당주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배당도 주고 가격도 네. 싸고 그래서 연말까지 혹시 떨어질 때마다 좀 담아갈까 했는데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아, 이 회사는 반도체 소부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예. 업종 아까 자체가. 유니셈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두개 예. 예,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살까 하다 이걸 샀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부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게 단기적인 거보다는 가격이 메리트 있을 때 사놓고 가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이쪽은 예.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아. 성장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예. 반도체가 슬슬 바람이 분다는 말이 막 나오고 그래갖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예. 포트에 담고 안정적으로 갈 거면 아까 뭐 이런 테마주보다는 이런 예. 장비업 쪽이나 그다음에 소재업 쪽이나 그다음에 IT 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봐도 그 좋은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 종목은 지금 사놓고 좀 끌고 가면 나쁘진 않아요. 예, 이거 뭐 하여튼 여윳돈으로 지금 담고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근데 이것도 예.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비중을 한 20% 정도 해서 가져가면 예.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조금씩 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근데 그래요? 그게 좀 네.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은 담은 지가 작년쯤에 담아갖고요, 그거는. 그건 지금 가격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입하는 그래서- 게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매일매일 위치라면 그것도 한 몇 주씩 계속 담고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네, 그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예, 잘하고 감사합니다. 계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예, 네, 수고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멀티리얼 사셨어요? 네. 매수가 기준은요? 25%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2차 전지 뭐 좋을 거라 그래갖고요. 이거 물타기에서 8만 원으로 낮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요? 이거 매각 때문에 잠깐 막 크게 올랐다가 쭉 밀렸는데, 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있으세요? 네네. 시간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밀리더라도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닥 잡고 이게 고점 찍고 하락 파동 만들었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고점 대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0%가 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인데 언더퍼폼이 나왔어요. 9월달에 시장이 빠져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더라도 8만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까지 손해 보지 말고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럼 좀 더 사도 돼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게 왜 이 종목만 보세요? 다른 종목도 다 많이 물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서 이거는 지금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아, 이 추세가 맞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락 추세예요. 얘는 지금 멈추질 않고 있거든요. 더 사놓으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좀 힘들겠죠. 여기서 지금 더 샀는데 더 밀리면 힘들죠. 네, 지금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마다 더 싼 종목고 더 좋은 종목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모든 걸 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싸고 움직일 만한 업종의 종목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알 수가 있어야죠. 너무 많이 해놓으면은 그래서 알 수가 요즘에 너무 힘드시겠다, 그죠? 네. 삼성전자도 너무 높게 샀기 때문에 떨어져요.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저라면 일진 멀티리즈보다 삼성전자를 더 사놓을 것 같은데. 저라면 이걸 굳이 지금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삼성전자나 이런 거를 그쪽을 더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지겨워서 못 사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더 떨어질까봐 무섭잖아요. 네, 그것도 8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보다는 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적으로 보면.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또 저점을 안 나왔어요. 저점이라 하면 뭐냐면 시그널, 반등이 탁 튀어나오는 시그널이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 시그널이 없어요. 좀 더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사지 마시고 잘 가지고 있다가 8만 원대 내 매수가 오면 그때 팔면 돼요. 시간만 주면 돼요. 더 사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에코프로 HN이요. 에코프로, 매수가 비중은요? 5만 700원에 40%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아차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한 50%를 네. 에코프로가 많이 떨어지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저번 주에도 제가 상담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패턴이 나쁘지 않아요. 좀 장기적으로 볼 생각이 있으세요? 네,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한 7만 원까지. 7만. 이게 친환경 쪽이고 에코프로 관련 종목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꺾어 들어간 자리라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눌림목이 원파, 투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 자체가 55일선 잡아놓고 지금 이평선을 정배열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쪽으로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서 틀어오는 자리라 이제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위쪽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좀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세요, 이거. 좀 길게 보세요. 네, 예. 일단은 아주 6만 길게 5천. 많이 봐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6만 5천에 되게 1차는 6만 5천 원. 6만 5천 원 가면 10% 줄이고 또 30% 들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제 이게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이 자리. 근데 이 자리를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넘어간다 그러면 안 넘어간다 그러면 10% 정도 팔고 기다리고 30% 홀딩 이렇게 가면 돼요. 그때 한번 전화 그래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DL요. 예, 다시 한 번만요. DL, 대림 옛날에 DL. 예. 대림. 매수가 비중은요? 예. 6만 5천 원에 3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회사도 뭐 든든하고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는. 그래요?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예, 한 열흘 정도 계속 빠졌어요. 속상하시겠다. 그죠? 예, 이게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 종목 다 빠졌거든요. 주식이.
근데 네. 이제 그 10월 달 되면 조금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좀 가지고 있는 건 어떨까요? 회사는 든든한가요? 아, 좋아요. 괜찮아요. 예, 잘 사셨어요. 근데 아.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하락적으로 아.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밑에 쪽으로 셔츠라고 하는데 이 공매도 네. 물량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걷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 공매도 물량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있었어요. 뭐 비중 자체가 많이 늘었었어요. 비중은 뭐 20%대, 뭐 15%대 이제 거의 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얼마까지? 7만 원. 7만. 네, 7만 원까지 좀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네. 밀리더라도 이 종목은 5만 3천 원까지 정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좀 들고 있어야 돼요. 팔지 마시고, 알겠죠? 네네. 네, 걱정 마시고 7만 원 위에서 파시면 되니까 그때까지 네. 좀 들고 있으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81만원 30%. 아, 잘 사는데, 그죠? 아, 아, 네. 멘토님이, 네, 9월부터는 떨어질 거다. 네. 또 10월엔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준비를 하다가 잘 듣다 보니까 멘토님 말씀 잘 듣다 보니까 바이오 쪽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네, 맞아요. 중에서 제일 대장주를 맞아요. 예, 마음 잘- 편하게 왜냐면 전 주부라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애기도 키워야 그러니까. 예,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마음 편한 걸 샀는데 좀 가격이 너무 높은 아, 높은 가격 거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네, 살짝 아, 밀렸다 들어온 거라 네.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10월 달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네. 이게 제약 바이오도 대장주 아까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듯이 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걸 사야지 이런 뭐 네. 시가총액 작은 뭐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은 안 돼요. 근데 네. 10월 달에는 제약 바이오가 좀 움직일 거라고 봐요. 왜 네. 그러냐면 그 펀드가 만들어졌거든요. 백신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이 한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네. 이쪽 업종에서 이게 반등의 무게가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네. 9월 말일날 시장이 빠진 애도 금요일날 빠짐에도 불구하고 목금요일날 네.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는 건 제약바이오예요. 셀트리온,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단단한 대형 기업으로 돈이 많이 쏠렸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는 게 나아요. 10월달 한번 쭉 갖고 가보세요. 10월달 끝까지 그냥 쭉 가져가요? 예, 제가 코멘트 매일 투투 전략에 올려놓잖아요. 네네. 네, 그거 꼭 보시고 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 그때 팔면 돼요. 아, 85만 원에서 90만 원.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해는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강달러 수혜주예요. 네, 이 기업은 다 돈을 다 네. 달러로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이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좀 갖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가 네. 10월 말고 11월, 12월까지도 가져가야 될 네, 가져가서 건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네. 쭉 가져갈 생각도 있거든요. 쭉 가져가요 그냥. 예, 그게 그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꾹 들고 가다 나는 굳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별로 네.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 네. 사갖고 그냥 가져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요. 뭐 좀- 이렇게 막 주식을 이렇게 막 계속 보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맘 편한 거 사서 쭉 당연하죠. 갖고 예, 그냥 꼭 갖고 네. 있는데 뭐 이런 거 사고 좀 가격이 많이 네. 떨어진 대형주 있잖아요. 그 사는 건 네. 그냥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근데 네. 종목 선정을 잘하신 거예요. 금액이 아, 커서 많이 못 사지만 금액이 네. 80만 원대니까 많이 못 사더라도 단 한 주를 사더라도 내가 그런 시간적 네. 여유가 없다면 이런 거 사는 게 나아요. 손해가 제일 네. 작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요, LG화학 LG화학. 59만 원. 아, LG가 59만 원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네. 9%. 아니야, 5%. 5% 사셨어요? 네네. 아, 왜 5% 사셨어요? 최근에 샀어요? 한 10일 전이나 샀는데, 살 때부터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제 10월 달에 올라갈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10월 달에 움직일 거니까 좀 더 사는 것은 어떨까요? 5% 아, 정도 예. 늘리세요. 가격은
어느 정도 이게 월요일날 양봉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밀리더라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59만 원인데 네네. 제가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 종목만 떨어진 거 매수하고 시장 다 떨어졌잖아요. 예, 저 종목 다 지금 한 50%씩 다 빠져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그 방송 장 끝나면 항상 멘토님 방송 듣고 마음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거 다시 올라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주식시장을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뭐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합 엔터테인먼트예요. 이게 파이널이라고 네. 종합 예술이에요. 이 종목은 이 주식이라는 네. 거는 주식만 네.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네. 시장을 잘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심리도 잘 보고 여러 가지가 되게 믹싱을 해야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이 주식 네.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네. 주식에 흐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되게 힘들죠. 예, 너무 그럼 다른 괴로워요. 사람들도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저는 근데 다들 힘들어하는 거기가 바닥이에요. 어느 누구는 네. 도망갈 거고 어느 네. 누구는 거기서 살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네, 누구는 저는- 지킬 거고. 그러니까 지키는 게 좀- 나아요. 어차피 주식 네. 팔 달고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팔면 나중에 되게 후회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네. 버티면 되고 이 종목은 51만 원대 만약 온다 그러면 좀 더 사놓고 10%만 갖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 2차 전지 소재 쪽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2차 전지는 한 2, 3년 정도 먹거리가 있어요. 다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시장 변수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더 많다라고 하면 사서 끌고 가면 돼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서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좀 더 밀리더라도 한 5% 정도 더 늘려서 연말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근데 네. 멘토님 저 네? 다른 막 잡주들이 많아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다 매도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다 팔고 그냥 한 번에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네.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으면 그 손실폭이 어차피 그 주식이 올라올 거잖아요. 네. 이 반등이 들어와요. 맞아요. 그때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반등이 들어올 때 손실을 줄여가면서 줄여야지 그냥 감정적으로 다 팔고 이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를 줄이면 돼요. 갖고 있으면 올라가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줄여야지 지금 가장 심리 바닥이 있을 때 이거 지금 팔아야겠다고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팔더라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줄여야 되는 거고 이 감정이 먼저 없으면 안 돼요. 이성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라. 지금은 감정이 먼저 앞서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갔다가 이게 줄일 수 있는 시기가 올 때 그때 조금씩 줄이세요. 네. 지금 너무 막 줄이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멘토님 항상 감사하다고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휴젤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1,000원에 50%입니다.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쓰리바닥이네요. 그래요, 이건. 예. 제약바이오 세타는 이게 9월달에 좀 눌러줬거든요. 근데 저는 10월달, 11월, 12월 4분기에는 이 제약바이오가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3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가 10월달에 일어나면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 경기 무관한주가 이렇게 세 개의 섹터로 나눠져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는 경기 무관주가 제일 유리해요. 경기 방어주는 정부 정책이 들어올 거고 경기 민감주는 환율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면 경기 무관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 약은 먹고 얼굴을 꾸미고 피부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 그 라이프 삶을 위해서 내 그 건강을 위해서 돈을 아껴요, 안 아껴요? 네네. 안 아끼잖아요. 안 아끼죠. 네, 그런 시즌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4분기는 휴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텨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예. 지금 팔지 마세요. 지금 눌렀잖아요. 이게 쭉 눌러놨잖아요. 이 가격을. 근데 여기 보면 단봉이에요. 단봉. 이 봉이 크기가 작아요. 커요. 봉 크기가 작죠. 네네. 작아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1%, 2%씩 이렇게 눌러놓은 거잖아요. 쭉쭉 눌러놓은 거예요. 이거는 누른 거예요. 누른 거. 그러니까 봉 크기가 음봉이 막 쫙쫙 커서 가면 이 종목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단봉으로 눌러놓은 거는 가격을 뺏는 거예요. 뺏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제가 수업 좀 볼게요. 예. 봐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때요? 여기가 안 팔죠. 빨간 게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녹색이 올라와요. 이 녹색은 기관이에요. 네. 메이저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 바닥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팔고 내잖아요. 9월 말에 들어서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도로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서서히 모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마시고 밀타에서 물량을 뺏는 거기 때문에 눌러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가져가면 돼요. 아, 예. 금액은 뭐 어떤 거요? 얼마까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고 이 할까요? 종목은 15만 원, 13만 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쾅이 열려 있어요. 예, 전번에도 멘토님이 15만 원 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까지는 홀딩. 아, 여기 15만 누르면은 원까지. 예, 가져가세요. 거기 오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거기 예. 오면 또 한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래지 마시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바닥까지 밀려 내려가죠. 원래 바닥을 쓰리바닥이라 그래요. 여기 얼봉 보면 가장 좋은 바닥이 쓰리바닥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원코, 투, 쓰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쓰리바닥 라인이에요. 여기 보면 월봉이거든요. 주봉도 봐도 마찬가지. 여기가 마지막 거리예요. 지지 라인이거든요. 밀리더라도 강하게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다시 한번 눌렀다 올라오는 자리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밀리더라도 팔지 마요. 이 휴젤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실적 베이스가 있어요. 예, 실적도 좋고요.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균주도용 소송 때문에 소송 비용이 140억 정도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소송 비용이 예, 그거는 실적이 뭐 충분히 커버를 커버해요. 그러니까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눌러놓은 거랑 너무 걱정 않고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 역사이클이고 다운사이클의 역사이클이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많이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게 이 사이클들이 똑같이 움직여요. 월봉 주봉인데 이렇게 보면 이 동상종조를 하거든요. 여기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을 딱 놓고 바늘을 접히면 이쪽 어깨, 이쪽 끝자리 어깨, 왼쪽 오른쪽 어깨라고 하거든요. 이 어깨에서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가 한 1년 정도 많이 눌렀잖아요. 그러면 1년 정도 눌렀긴 이 자리를 다시 가격 정도가 기관적이 끝난 자리라 여기서는 눌러놓은 자리에서 이제 강하게 한번 거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좀만 더 버티면 돼요. 알겠죠?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어려운 장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영균약품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4,400원에 60%요.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예. 많이 거기 그 자리가 4,400원짜리가 사볼만 하는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비중이 왜 이렇게 높으세요? 조금 물 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갔네요. 다음에는 우리가 물 타더라도 있잖아요. 55일 해봐요. 55일. 55일선이 아세요? 55일선 어떤 건지 아세요? 55일선?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초록색이라고 그래. 이렇게 여기 살짝 이렇게 초록색이 아니라 이거 분홍색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이 중심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선이 이 굵은 선 있잖아요. 이게 분홍색이 요게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밑에 이 캔들이 밑에 있을 때는 이 하락 추세가 많아요. 여기가 하락 추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때요? 이 분홍색들이 선들이 위쪽에 다 있어요. 그죠? 여기 위쪽에 이 캔들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분홍색이 중심선이라 다음에는 물타기 할 때 이 55일 선이 빠지는 때 그때는 사면 안 돼요. 조정이 끝자리에요. 그럼 지금 얘는 지금 55일선 밑에 있죠. 그러면 얘는 또 반등이 들어오려면 55일선 넘어가야 강한 반등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사지 마시고 다음에는 물타기 하더라도 이 선이 55일선이 빠질 때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한번 제가 다른 색으로 바꿔볼게요. 검은색으로 아주 시커멓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를 보면 좀 더 이해하게. 검은색 밑에는 죽은 선이라 그래요. 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검은색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여기 올라간 거잖아. 검은색을 표시했을 때 그게 55일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검은 선이 밑으로 떨어질 때도 주가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중심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밑에 있을 때는 이 선이 밑으로 추세를 하향으로 만든다 그러면 물 타면 안 돼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선을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네. 좀 갖고 있어도 돼요. 4,000원까지 홀딩. 올라와요. 예, 그때 되면 우리가 정리하든가, 그때 돼서 우리가 한번 더 판단해야 되는 거, 이런 자리예요.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거를, 저는 몰라요. 그걸 알까요? 그럼 우리 선생님, 제가 언제까지 삶을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답을 못 해준 거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거든요. 다 맞을 수는 네. 없어요. 다만 예측하고 틀리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사람도 이 주식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올라갈지 맞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지금 네. 제가 조금 더 살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쯤 지금 안 늦었죠? 더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되나요? 선생님, 이 종목은 더 사면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그냥 이게 내가 손에 났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때 손에 났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갖고 올라오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쵸, 맞잖아요. 그러면 야, 단가를 낮춰가지고 사면 돼.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더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겠어요? 금액이 커지면 그 손실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물 타서 이렇게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본적인 걸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더 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 되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할 전화 주셨어요? 네, 저 SBS고요. 삼성 SDS요? 아니. SBS. 네네네. 제가 잘못 들었네요. 매수가 비중은요? 많아요. 80%고 47,500원인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거 매도하라고 얘기했었는데 매도했나 모르겠네요. 제 상담을 한 기억이 나요. 그분도 많이 매수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셔라라고 했거든요. 매도했나 모르겠네요. 이거 더 빠져요. 더 빠져요? 네. 3만 원 아래로 또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요? 네, 3만 원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검은 선, 이게 검은 선 아니에요. 네네. 이게 무슨 선이냐면 저승사자선이에요. 이게 저승사자예요, 이거는. 네. 이게 어때요? 이게 봐봐요. 여기 검은 선 위에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고, 이거 봐봐요. 네. 검은 선 밑에 있을 때는 어때요? 검은 선이 하향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중심이라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검은 선 위에 검은 선이 상승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검은 선이 하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패턴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청자님 보시는 이 선이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검은 선이? 내려가고 있네요. 왜 그러면 허리가 다친 거예요. 허리가 중심인데 허리 디스크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죠.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네네. 이게 몸은 건강해. 실적은 좋아. 근데 주가가 떨어져. 왜? 허리 라인이 다쳤기 때문에. 똑같아요. 몸은 건강한 사람이 누워서 못 일어나. 허리 때문에. 이게 허리가 아픈 자리예요.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디스크 걸렸어.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실적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네네. 왜?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실적만 좋아서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한 번 더 밀리면은 멘토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밀릴까요? 중간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런 종목들은 반값에 떨어져 30%. 근데 지금 이 자체는 긴 추세를 꺾인 자리 추세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봉 긴 거. 지금 양봉이 긴 거 없잖아요. 음봉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음봉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나왔잖아요.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음봉은 7음도 8음도라 그래요. 음봉이 7개나 8개 나와요. 거기가 거의 저점일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양봉 두 개가 바닥에서 나올 때 거기서 반등 들어와요. 그래도 비중도 80%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사라겠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러길래 왜 개인들이 이렇게 80%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은 좀 갖고 있다가 4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근데 멘토님 제가 궁금한 건 그 밑으로 빠지는 음봉이 어느 선 보통 얘는 얼마 25,000원? 25,000원까지 네, 거기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마디가 있어요, 이 종목은. 거기서 이제 반등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한번 대응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거기서 대응해서 반등이 들어오면 4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또 네, 정리를 그때 봐야 해야 돼요. 되나요? 네, 정리해야 아니면 돼요. 대표님하고 상담 정리해야 정리해야 된다. 돼요. 정리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종목은 오래 걸릴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걸려요. 네, 감사합니다. 본전까지 갈 수도 없군요. 네, 시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 2부가 끝났습니다. 다음 이 10월 달이죠. 10월 첫날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조금 더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10월 달에는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시장을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하게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